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기출문제를 2022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드릴 문제는 2025년 5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시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장 안에는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있습니다. 정확한 파일의 이름과 경로 확인하시고 저장하셔야 되겠죠.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답안을 전송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글꼴에 대해서는 기본 설정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색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을 때는 그 색깔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되겠고요. 언급이 없을 때는 출력 형태 보시고 대강 맞춰주시면 되겠죠. 용지의 여백이 지시되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11, 위아래 머릿말 꼬릿말은 10, 제보는 0입니다. 이미지를 삽입할 경우에는 ITQ 폴더 안에 픽처라고 하는 폴더에 있으니까 정확한 경로 찾아가시면 이미지 불러오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는 1시간 동안 3페이지 만들죠. 첫 번째 페이지는 문제 1, 2번, 두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3, 4번,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번호를 따로 넣지 않습니다. 4번 문제의 경우에는 묻기를 했을 경우에 0점 처리된다 라고 했는데요. 4번 문제에서 도형과 이미지들 계속 쌓아서 표현하고 있죠. 이 친구들을 들어서 옮길 때에 선택하기 쉽게 개체를 묶어서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데 혹시라도 개체 묶기를 하셨던 분들은 꼭 개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지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쪽이라고 하는 메뉴 들어가시면 가장 왼쪽에 편집 용지가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A4 용지가 세로로 서 있는 건 불만이 없어요. 다만 이렇게 용지의 여백이 임의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값들을 지시사항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위쪽 값을 10이라고 맞추었고요. 왼손으로 탭키 눌러가면서 이렇게 불 들어온 거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11이고요. 위와 아래쪽은 10입니다. 제보는 0이니까요. 이렇게 값이 위아래 10, 왼쪽 오른쪽 11, 제보는 0이라고 하는 거 맞춰주시면 설정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첫 번째 페이지에는 1번 엔터 엔터 엔터, 2번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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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공간 확보했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엔터 치시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두 번째 페이지는 3, 4번 있어요. 3점 엔터 엔터 엔터, 4점 엔터 엔터 엔터. 컨트롤 엔터 눌러서 세 번째 페이지에는 번호를 넣지 않죠?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기호 보이는 게 눈에 거슬리시면 보기에서 조판보는 꺼두시면 돼요. 혹시라도 내가 엔터를 친 거 그리고 띄어쓰기 있은 거를 좀 눈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표시를 켜두시면 되겠고 보기 싫다라고 하면 끄시면 됩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 스타일을 적용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출력 형태에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일단 타이핑을 하고 그 아이들을 붙잡고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죠. 1번 아래쪽에다가 커서 두시고 타이핑 하세요. 타이핑이 다 끝났으면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훑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쭉 범위를 잡으셔서 스타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 잡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스타일이라고 메뉴 보일 거예요. 기존에 있던 스타일들 말고 내가 추가할 거다 라고 왼쪽 구석에 있는 더하기 단추 눌러줄게요. 스타일 이름이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거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영어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스타일 이름이라고 하는 곳에다 넣으시면 돼요. 문단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 단추 눌러서 여백들을 맞춰줄게요. 여백에 대해서 왼쪽은 15라고 입력되어 있는 값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문단 아래의 간격은 10입니다. 설정해주면 이렇게 문단의 모양 적용이 끝났고요.
글자 모양으로 넘어갈까요? 글자 모양 네모 단추 뿅 찍으시고 한글과 영문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글꼴을 주지만 숫자 값은 똑같이 들어가니까요. 숫자 값부터 맞출게요. 기준 크기는 10이고요. 장평은 95라고 했으니까 값을 맞춰주도록 하죠. 자가는 5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 값들을 먼저 주시고 언어를 바꿔주겠습니다. 한글에 대해서 굴림 찾으면 되겠죠? 영문에 대해서는 도둠이라고 찾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영문을 선택해도 한글을 선택해도 이 숫자 값들은 동일하게 들어가야 된다. 설정 기존에 없던 거니까 추가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설정하고 나가시면 출력 선택처럼 똑같이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표를 만들고 그 표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 만들 겁니다. 2번이라고 하는 번호 밑에다가 커서 둘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이죠. 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 아이콘 클릭하면 몇 줄에 몇 칸짜리 만들 건지 물어봐요. 여기에서 나는 5줄에 칸은 6개의 칸이다 라고 맞춰 놓을게요. 만들기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타이핑해서 데이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훑어봐 주시고요. 지시사항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표 전체는 글꼴이 궁서에 10이라고 했으니까 몽땅 다 선택을 할 거예요. 글꼴 기존에 있던 것들 바꿔주면 되겠죠? 궁서라고 바꾸겠습니다. 크기는 10이고요. 두 번째, 정렬을 문자들은 가운데다 둘 건데 숫자들은 오른쪽에 둬라 라고 했죠. 여기에서 숫자값 계산하는 얘네들이 다 오른쪽으로 배치가 돼야 되고 나머지는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일단 전체를 몽땅 다 잡은 상태니까 정렬을 가운데다 맞춰주시면 되겠고 숫자들만 따로 요만큼 잡을 거예요. 합계 구하는 것도 어차피 숫자로 나올 테니까 요만큼이라고 같이 잡아서 얘네들은 정렬을 오른쪽이다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셀 배경의 색깔 노랑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문제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얘가 노란색으로 보이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음영이 이렇게 색깔이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농도 정도는 보이니까요. 이만큼이라고 똑같은 범위를 잡아 주시고요. 위쪽에 여러분이 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채워주는 색깔이라든지 테두리 선택이 가능하실 텐데 단축키를 쓸게요. 범위를 잡으시고 색깔, 컬러라고 해서 C, 선의 모양을 라인이라고 해서 L 이런 식으로 단축키로 가시면 좀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이 친구를 컬러 C라고 해서 대화창이 뜨면 채워주는 색깔, 면의 색깔을 노랑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노랑을 선택하셔도 되고 위쪽에 있는 노랑 선택하셔도 되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한글에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에 합계를 구하고 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끊을까요? 합계를 구할 적에 여기는 값을 구하지 마라 라고 대각선 되어 있으니까 이 세 개만 합계를 구하면 되겠죠. 범위를 요 세 개의 줄을 닫고 옆에다 내겠다 라고 범위를 잡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블록 잡아준 거 블록 계산하겠다. 블록을 합계 계산하겠다 라고 누르시면 합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렇게 이름표 붙여준 걸 캡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표를 선택하고 계시면 표에 대한 메뉴가 이렇게 다 뜬다고 했었죠. 저는 지금 창이 좀 좁아서 그런데 이 친구를 창을 좀 키워서 보면 표에 대해서 라고 표 선택하고 계시면 표 메뉴가 이렇게 보인다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 표에 대한 이야기들 보일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서 캡션을 넣겠다라고 고르시면 됩니다. 위쪽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위쪽에다가 넣어줬고요. 오른쪽 정렬로 갖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표 1이라고 하는 기존에 있던 글자 쪼로로 블럭을 잡으시고요. 바로 그냥 타이핑 하시면 돼요.
괄호 1번에 보시면 표 전체에 궁서 10이라고 값을 줬던 거는 캡션도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만드신 캡션도 글꼴 빠뜨리지 마시고 궁서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의 모양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맞춰주세요 라고 했는데 출력 형태 보시면 가장자리에 2줄짜리로 되어 있고요. 제목 부분 여기도 2줄짜리로 되어 있어요. 맨 끝자락에 이렇게 대각선 넣은 거 요런 아이들 선 모양 맞춰달라는 거죠. 범위를 쪼로록 잡아 줄 거고요. 단축키 라인 L 누르시면 바로 들어갈 거예요. 선의 종류가 2줄짜리다. 어디 가요? 바깥쪽이 그렇다고요.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2줄짜리로 적용된 거 보이시죠? 위쪽에 제목 부분들은 또 선 모양을 2줄짜리로 해줘야 되니까 요만큼만이라고 범위 잘 잡으시고 라인 L 2줄짜리입니다 라고 모양 선택했으면 방금 범위 잡은 곳에서는 아래쪽만 2줄인 거죠. 자, 아래쪽을 이라고 선택해서 2줄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제목도 쪼로록 블럭 잡으셔서 라인 L 2줄짜리만큼 그리고 내가 잡은 그 범위에서는 오른쪽만 2줄인 거죠. 오른쪽에 여기라고 모양을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돼요. 지금 이 구석에 있는 친구는 대각선으로 줄 겁니다. 블럭을 잡으셔서 라인 L 대각선으로 줄 거예요. 요 친구 대각선 모양 확인하시고 설정하시면 마무리가 되죠. 지시사항대로 다 했는데 여기에 천 단위 구분기호 들어있는 걸 내가 입력할 때 놓쳤다 싶으신 분들은 범위를 싹 다 잡으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한꺼번에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를 자리점 넣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나중에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차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차트는 우리가 색깔을 칠했던 요 노란색의 범위만큼만 가지고 차트를 만들 겁니다.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요것만 이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범위를 요만큼이라고 색깔 넣었던 부분에 대해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하시면 차트를 만들 수 있어요. 차트는 세로로 서 있으니까 묶은 세로막 대형 데이터는 이미 넣었으니까 얘는 굳이 필요가 없겠죠. 편집창은 닫겠습니다. 차트가 좀 모양이 작으니까요.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를 늘려줄 거고요. 차트에 데이터 잘 활용했고 묶은 세로막 대형 맞습니다. 제목을 바꿔주도록 할까요? 차트의 제목 너는 이라고 선택했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제목을 편집할 수 있어요. 글자의 모양을 아래쪽에서 글꼴 맞춰줘야 되겠죠? 한글만 들어있으니까 한글 글꼴 굴림에 진하게 12라고 맞춰줄게요. 이렇게 해서 글자의 모양을 설정했으면 글자 모양 완성이 됐을 텐데 속성도 바꿔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속성은 이 친구를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차트 제목의 속성 따로 불러내실 수 있어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속성 창이 뜹니다. 저는 문제지를 따로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이 속성 창은 항상 띄워놓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창 넓게 쓸 거니까 이 속성 창이 있어도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때그때 켰다가 껐다가 하겠습니다. 채우는 거 하얀색으로 채워달라 라고 했죠. 채우기의 색깔 하얀 밝은색이라고 되어 있고요. 속성에 테두리는 그림자 있다 라고만 했고 색깔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그러면 일단 어두운 색깔로 넣고요. 그림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림자가 바깥쪽의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했으니까 방향성도 맞춰주셔야 되겠죠. 제목 이외에 나머지 글꼴은 굴림의 보통의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하나씩 붙잡고 얘기하셔야 돼요. 너는 이라고 글자 선택했고 오른쪽 버튼 글자의 모양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한글이 아니라 숫자 영어에 대해서 맞춰주는 게 좋겠네요. 하나씩 선택하셔서 글자의 모양 편집을 해주세요. 나머지 언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출력 형태 보시고 맞춰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축의 제목과 범례는 이라고 했어요.
일단 범례는 이 친구 눈에 보이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보자면 테두리가 보이는군요. 얘는 오른쪽 버튼 속성 여기에서 테두리에 선 보인다라고 까맣게 해주시면 테두리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축에 제목은 없는 친구를 추가해줘야 되는 거죠.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차트에 대한 메뉴가 자동으로 보일 거고요. 없는 구성은 추가하시면 됩니다. 차트의 구성 추가, 축의 제목이라고 가로로 세로로 되어 있는 거, 우린 지금 서 있는 세로에 대한 제목이 필요하죠. 기본 세로에 대해서 축의 제목을 넣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 있는데요. 일단 오른쪽 버튼 제목부터 편집을 할게요. 글자 모양 맞춰줄 거고요. 굴림 10. 그런데 얘가 가로로 누웠으면 좋겠죠. 오른쪽 버튼 축의 속성 여러분은 계속 떠 있죠. 글자 들어있는 상자, 그 상자에 대해서 너는 방향이 가로로 누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요 눈금선 요게 좀 눈에 거슬리죠? 요 눈금선을 정확하게 잡아서 저 잡혔어요 라고 이렇게 점점점 보이시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숫자 값들이 지금 안 맞고 있어요. 요거는 자동으로 맞춰진 분들은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처럼 값이 달라진 분들은 요 친구도 맞춰주셔야겠죠? 축에 대해서 속성 가시면 최소값이 0은 맞아요. 하지만 최대값이 3,500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4,000이라고 주 단위도 1000 단위로 이렇게 바뀌는 것까지 맞춰주시고 나와주세요. 세 번째 문제는 수식 편집기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괄호 1, 괄호 2 따로따로 만들어 줘야 되겠고요. 얘는 부분 점수가 없어서 오타가 나면 절대 안 됩니다. 괄호 1 그리고 저는 줄 바꿔서 표현할게요. 괄호 2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수식을 입력할 테다 라고 아이콘 모양 뿅 찍으면 이렇게 수식 편집기 떠요. 여기에서 키보드에 있는 아이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대문자 B는 있을 거고요. 아래쪽에 조그맣게 들어간 아래 첨자는 요거 아래 첨자 만들겠다 라고 하는 걸 골라주시면 되겠죠. 방향키 눌러가면서 왼쪽 오른쪽 내가 원하는 위치에 커서가 깜빡거리는 걸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이퀄 파이 r 제곱이라고 해서 파이라고 하는 건 키보드에 없죠. 여기에서 특수기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방향키 이용하셔서 정확하게 어디다가 내가 입력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분수 넣겠다. 위쪽에는 1, 아래쪽에다가는 루트도 넣겠다 라고 근호도 표시하십시오. 방향키 눌러가면서 내가 어디다 입력하는지 꼭꼭꼭 확인하실 것. 곱하기 기호는 키보드에 없죠. 쭉 둘러보시고 오타 없는지 확인이 됐으면 그대로 넣겠다라고 넣기 단추 누르고 나오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오타를 발견했다라고 하면 이 친구를 그냥 냅다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수식 편집기가 떠요. 방향키 눌러가면서 정확한 위치 찾아주시고요. 네 번째 문제는 도형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받으시는 문제지는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색깔이 들어있구나 안 들어있구나 이 정도만 구분이 돼요. 문제에서 색깔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그 색깔 딱 맞춰주셔야 되고요. 색상에 대해서 언급이 없을 때는 임의의 색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일 아래쪽에 깔려있는 이 살구색부터 만들도록 하죠. 4번 밑에다가 커서 뒀는지 확인하시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글자가 안 들어있는 사각형, 여기다가 대각 만들겠다 쭉 드래그하면 사각형 만들어졌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이 바로 뜨니까 여기서 한꺼번에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화살표 끝자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 크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80에 135
값이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값이 나중에라도 바뀌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크기를 고정하고 가도록 할게요. 지시사항에선 여기까지만 나와 있고요. 선의 둥글기라든지 색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선은 모퉁이를 둥글게 깎아주겠다. 채우는 건 색깔이 면의 색깔이 있다 라고 다른 색깔로 제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다른 색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글씨가 들어있는 사각형, 그러면 입력에서 글자 들어있는 가로 글상자 대충 클릭 드래그해서 일단 만들어 둘게요. 이렇게 해서 상자를 만들었으면 상자의 테두리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이 뜬다고요. 가장 왼쪽에 기본에 가셔서 그 크기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죠. 120에 17이라고 그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값이 지정이 된 건 크기를 고정해 놓는 게 나중에 들어서 옮길 때에 바뀌지 않으니까 이렇게 고정시켜 놨습니다. 선이 모퉁이 완전 둥글죠. 반원으로 할 거고요. 색상에 대해서 면의 색깔 빨강이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채우는 색깔, 면의 색깔 빨강이라고 이름이 정확하게 떠야 돼요. 설정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글자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죠. 공서에 22 하향 가운데다 라고 했습니다. 글자들을 쪼로록 블럭을 잡으시고요. 글꼴 궁서라고 맞춰줄 거예요. 크기 22 가운데 정렬할 거고요. 색깔도 하얗게 바꾸겠습니다. 글자가 안 들어있는 사각형 다시 또 가볼까요? 커서를 일단 상자 밖에다 뺐고요. 글자 안 들어있는 사각형 요만하게 라고 상자 만들었어요. 상자 더블 클릭을 하시면 개체 속성 뜹니다. 기본부터 또 하나씩 맞춰줄게요. 크기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군요. 그러면 크기 맞춰주면 되겠죠? 60에 50이라고 했습니다. 기본부터 보세요. 60에 50. 값이 변하면 안 되니까 크기 고정. 모서리 뾰족하니까 선에 대해선 불만이 없는데 색깔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채우는 색깔, 면의 색깔을 흐리멍텅한 색깔로 골라줬어요. 이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글자, 글맵시와 그림, 요거 그림 얹으시면 되겠죠. 우선 글맵시부터 얹어보도록 할까요? 또 바깥쪽에다 커서 놓으시고 입력에 글맵시라고 하는 아이콘 뿅 찍었어요. 관광이라고 글씨 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지시사항 나와 있습니다. 글맵시 이용할 건데 모양이 육각형이에요 라고 했네요. 글맵시의 모양 콩 찍으셔서 육각형 찾으시면 되겠죠. 글자의 모양 글꼴에 대해서 도둠의 파랑이라고 했습니다. 글꼴 도둠 찾아주시면 될 텐데 색깔 파랗다라고 하는 건 어디 설정할 곳이 없군요. 그럼 이 친구는 여기까지만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색깔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모양과 글꼴까지 맞춰줬으면 설정하고 나올게요. 만들어진 게 보입니다. 이 친구는 갖다 살포시 반만 얹어보니까 도형보다 분명히 나중에 만들었는데도 밑에 깔리는 게 보이죠. 자, 개체를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으로 다시 옵니다. 기본부터 볼게요. 크기 맞춰주겠습니다. 크기에 대해서 50에 40이라고 값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50, 40이라고 크기를 고정했고요. 색깔에 대해서도 글씨가 파랗습니다 라고 이미 파랗게 보이기는 하는데 채우는 색깔이 파랑인지 확인을 꼭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이대로 그냥 나와버리면 커지기만 하고 다시 도형 밑에 깔려요. 얘는 개체 속성에서 맨 앞쪽에 본문과 배치할 때 사이좋게 어울려라 라고 했는데 도형들이 양보하지를 않죠. 그러면 세 번째 글 앞으로 나와라 라고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글자가 제일 우선권을 가진데 그거보다도 앞으로 나와라 라고 했으니까 도형 따위는 더 밑에 깔리게 되겠죠. 다시 그림을 얹겠습니다. 입력에 그림. 시험장에는 I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픽처 그림들이 들어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아이를 선택하셔서 열어주시면 돼요.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얘도 역시 도형들이 비켜주질 않죠.
그림에 대해서 지시사항대로 또 맞춰주시면 될 텐데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띄울 거예요.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50에 35라고 했습니다. 값을 맞춰줬고요. 크기를 고정했고요. 아까 보셨죠? 도형들이 비켜주질 않으니까 세 번째 글 앞으로 나와라 나비 선택했습니다. 그림에 대해서는 회색조로 효과도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림의 효과 탭을 가셔서 여기에서 회색조라고 하는 것도 체크를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림에서는 하이퍼링크도 걸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이퍼링크는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아이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들지 않아서 하이퍼링크를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이따가 세 번째 페이지 하고 난 다음에 연결시키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는 한 세트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갖다 배치하시면 되겠죠. 하나의 세트를 만들도록 하죠. 일단 글씨가 들어있는 아이가 더 밑에 깔려 있네요. 동글라미를 클릭 드래그해서 쭉 만들어 줬습니다. 그 크기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죠. 11에 15라고 했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기본부터 봐요. 11 그리고 15라고 값을 맞춰 줬습니다. 안쪽에 채워주는 색깔은 면의 색깔이 흰색이라고 하향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채워주는 거 색깔 하향으로 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런데 글씨를 쓰는 동그라미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 나중에라도 글씨를 쓰겠다라고 개체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보시면 요 도형 안에다가 글자도 넣을 수 있어요. 도형 안에 글자 넣기라고 콩 찍어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있는 도구를 사용하셔도 괜찮겠죠? 안에서 커서 깜빡거리면 글자를 넣을 수 있는 상태인데요. 그 글자의 크기 궁서의 20 가운데다 라고 했습니다. 글씨는 굳이 넣지 않고 모양만 세팅을 해 놓을게요. 글꼴은 궁서 크기가 20 가운데 정렬이라고 해서 가운데서 깜빡거리고 있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나오겠습니다. 글자가 안 들어가 있는 사각형 보이시죠? 그냥 직사각형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만들어 줄 거고 개체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 떠요. 기본부터 맞춰 주실 것 그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5 곱하기 9라고 5mm, 9mm 크기 고정할게요. 색깔에 대해서는 흰색만 아니면 돼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채우기의 색깔 흰색 아닌 걸로 골라서 설정하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번엔 그 옆에 있는 그 상자, 글자 들어있는 상자니까 그 상자 선택하시고 요만큼이라고 드래그해서 크기를 최대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상자가 너무 작게 만들어지면 나중에 모양이 다 틀어지니까요. 꼭 크기를 크게 만들었으면 우리도 큼직큼직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테두리 더블 클릭해서 크기에 대한 언급이 여기는 없으니까 크기는 넘어갈게요. 선에 대해서만 점선이다, 파선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점선으로 만들어 줄 것. 면의 색깔은 없다 라고 했네요. 채우는 색깔이 없어요 라고 하셔야 이렇게 뒤쪽에 있는 노란 색깔이 비쳐 보입니다. 그 상자기 때문에 글씨를 쓸 수 있도록 커서가 깜빡거릴 텐데요. 이 친구는 글자가 굴림의 18 가운데에 있는 아이예요 라고 그럼 글자 쓰진 마시고요. 이거를 쓴다면 굴림의 크기는 18자리이고요. 가운데로 배치해서 써먹을 거예요 라고 위치만 잡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얘랑 쉬프트, 얘랑 쉬프트, 얘랑 세 개를 같이 선택합니다. 복사할 때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가 되죠. 갖다 또 끌어다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가 다 끝나면 이제 글씨를 하나씩 쓰면 되겠죠? 도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색깔로 넣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시험지 받으실 때 색깔이 보이진 않지만 음영이 서로 달라서 서로 다른 색깔이 들어가 있나 보다 라고 하는 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다른 색,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다른 색. 작업이 다 끝났으면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는 타이핑할 게 내용 되게 많죠. 일단 요 윗동네에 제목이 있고 그 밑에 데이터들 쭉 들어가 있고요. 번호를 넣어줘야 되는 기능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표 만드는 기능들이 있는데 사이사이가 살짝 떨어져 있죠. 이렇게 중간중간 비어있는 곳들은 엔터를 2번 치셔서 공간을 좀 확보를 해주세요. 타이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자를 만나게 되면 블럭을 잡으시고 키보드에서 한자 키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뜰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자 똑같은 아이를 찾으시고 한글과 한자가 나란히 들어가 있는 입력 형식을 고르셔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에 없는 특수기호 같은 경우는 입력에서 문자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문자표라고 찾아가시면 항상 한글 문자표에 전각기호 일반에서 시험에 나오니까요. 이렇게 경로 잘 찾아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데이터 입력이 다 끝났으면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맞춰가시면 되겠죠. 맨 위쪽에 데이터 위에 머릿말이 있습니다. 제일 앞쪽에다 커서를 둘 거고요. 쪽이라고 하는 메뉴 누르시면 머릿말을 추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위쪽에다가 놓을 거다. 특별한 모양은 없죠. 글자의 모양 맞춰주겠습니다. 몽땅 잡을 거고요. 도둠의 10 오른쪽 정렬. 작업이 다 끝났으면 머릿말 작업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머릿말 꼬릿말 작업하고 계십니다 주인님 이라고 보여주는 거 그만 닫고 나올란다 라고 닫기 하시면 이렇게 다시 바깥 동네로 나올 거고요. 혹시라도 오타를 나중에 발견했다 라고 하면 이 친구 더블 클릭하면 다시 머릿말 공간으로 들어가요. 다시 나올게요. 글자의 크기, 모양, 문제에서 제시하는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궁서의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 책갈피를 꽂아주세요. 관광이라고 이렇게 이 위치에다가 책갈피를 꽂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입력이라고 했고요. 책갈피 꽂을 테다 책갈피 이름이 관광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넣기 하면 되는데 내 눈에 책갈피가 보이지 않죠? 보고 싶다 보기 메뉴에서 조판보 키시면 머릿말 넣었고 책갈피도 넣었다라고 하는 게 보여요. 이런 친구들은 출력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 위치에 있다라는 걸 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조판보 산만하니까 끌게요.
더불어서 덧말넣기라고 해서 요 글자 위에 조그맣게 얹어져 있는 글씨 보이시죠? 요걸 덧말넣기라고 해요. 블럭을 쪼로록 잡아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입력. 버전에 따라서 여기에서 덧말넣기가 보이는 버전도 있는데 22버전에서는 덧말넣기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 옆에 풀다운 메뉴 화살표 뿅 찍으시면 여기서 덧말넣기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콩 찍으면 대화창 뜨죠. 얹어줄 글자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위쪽에다가 얹어주는 거 위치 불만 없고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해서 한이라고 하는 글자가 남들보다 커요. 요거는 문단의 기능이기 때문에 블록 잡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요라고 위치만 잡을 거고요. 서식 가시면 여기에서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하는 메뉴 있을 거예요.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 옆에 있는 풀다운 메뉴 콩 찍어서 여기에서 있는 문단 첫 글자 장식 이용하셔도 똑같죠.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할 거고요. 글꼴 도둠이고 면의 색깔 노랑이다 라고 지시한 대로 맞춰주면 됩니다. 오른쪽에 그림이 보이니까 그림을 넣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을 거다. 그림. 그림은 4번 갖고 와라 라고 했어요. 그림 4번에는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장구치는 여인네만 따로 자르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겠군요. 일단 요 그림 4번 열기라고 해서 클릭 드래그 하면 그 6개의 이미지가 동시에 같이 들어와요. 여기 중에서 그림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에 관련된 메뉴로 자동 이동하죠.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가장자리에 보이는 깜장색 얘네들이 칼날이에요. 드래그해서 내가 보고 싶은 만큼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고 크기가 되게 작아 보이죠? 더블 클릭하셔서 우리 개체 속성 들어갈 수 있었어요. 크기는 40에 40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값을 40이라고 맞춰줄 거고요. 크기는 고정하는 게 안전하겠죠? 바깥쪽에 여백을 2mm만큼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바깥쪽에 여백이 왼쪽 오른쪽 위아래 보이는데 왼쪽에다 줘라 라고 했으니까 왼쪽만 이렇게 2mm만큼 주시면 되겠죠. 배치를 해서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맞추시면 돼요. 글자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맞추실 필요는 없고요. 각주 넣도록 할게요. 벚꽃 축제라고 하는 글자 뒤에다가 라고 했으니까 커서를 요 뒤에다가 놓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여기서 각각의 페이지에 주석, 설명 달아주는 걸 각주라고 해요. 뿅 찍으면 화면이 아래쪽으로 훅 하고 떨어지죠. 이 아래쪽에 설명글이 각주입니다. 그대로 타이핑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 입력을 했는데 각주의 구분선이 5cm라고 되어 있어요. 위쪽에 우리 각주 작업하면 주석창이 열려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5cm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은 불만이 없어요. 다만 번호의 모양이 1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 우리는 1 반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이 모양을 맞춰주셔야 되겠죠. 각주 미주의 모양 미리 만들어져 있는 번호 모양에서 찾으셔도 되고 일일이 조합하셔도 되고 번호 모양 보시면 찾을 수 있죠. 동그라미 1번. 작업이 끝났으면 주석 작업에서 탈출하시면 되겠죠. 닫기라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1번 주석이 붙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아래쪽에 제목이 남들보다 크죠.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았고요. 글꼴 굴림의 18. 색깔이 하얀 부분은 요만큼인 거죠. 앞에 있는 기호는 건드리지 마시고 요만큼이라고 따로 잡아줄게요. 음영의 색깔과 글자의 색깔 둘 다 한꺼번에 선택할게요. 글자의 색깔만 여기선 보이기 때문에 음영 색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글자의 모양이라고 따로 메뉴를 불러내겠습니다. 여기에서 글자의 색깔은 흰색, 음영의 색깔은 파랑색이라고 이름이 똑 떨어지게 파랑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설정. 한 김에 아래쪽에 있는 친구도 비슷하죠. 요만큼도 범위를 잡아 줄 거고요. 글자의 모양 선택합니다. 굴림의 18. 그런데 기울여 주는 거 요만큼만 기울이고 있죠. 기울임 기능은 있으니까 바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강조점 기능은 바깥 동네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 요만큼이라고 따로 잡아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여기에서 확장까지 가시면 강조점 고르실 수 있어요. 위쪽에 텅 빈 동그라미 보이시죠? 위쪽에 텅 빈 동그라미 요거 설정.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같습니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에서 강조점을 넣어주겠다라고 맞춰주셔야 되겠죠? 여기는 문단의 번호 기능을 이용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A, B라고 하는 거, 1, 2라고 하는 거는 직접 입력하시면 안 돼요.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문단의 번호,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비슷한 걸로 일단 갈게요. 여기에서 로마자로 되어 있는 친구는 얘죠. 그런데 완전 똑같진 않으니까 그걸 사용자 정의라고 해서 편집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꺽쇠 1이라고 하는 게 1수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뒤에 마침표 표시가 있어요. 여기도 마침표 표시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쓰는 거 불만 없죠. 그러면 여기에 뭐만 다르냐? 1수준에서는 20만큼 오른쪽 정렬해 주는 게 다르군요. 번호의 위치가 너비를 20만큼 정렬을 오른쪽으로 하겠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한 발짝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 수준 가볼까요? 이 수준도 역시 꺽쇠의 2라고 하면 그게 이 수준이다 라는 뜻입니다. 요 뒤에 점박이 들어있죠. 우리도 점박이 필요하니까 요거는 불만이 없는데 번호의 모양이 소문자 ABCD네요. 여긴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번호의 모양만 소문자로 바꿔줄 거고요. 이 수준에 대해서도 30만큼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번호의 위치 30만큼 오른쪽 정렬. 두 발짝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렇게 설정하고 나오면 모든 아이들이 1수준으로 간주가 돼요. 다만 1수준 밑에 있던 두 개가 2수준이죠. 이 친구들 두 개씩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얘네들은 서식하시면 제일 끝자락에 수준을 올려줄 테다 내려줄 테다 보여요. 수준을 더 자식으로 낮춰주셔야 되겠죠. 뿅 찍으면 이렇게 한 발짝 더 물러나요. 다시 밑에 있는 두 친구들 너네들은 자식이야 라고 수준을 낮춰주면 또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납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한 발짝씩만 물러났고 자식들은 두 발짝씩 물러난 거 보이시죠? 줄 간격 전체적으로 180%라고 했는데 기본 줄 간격은 160이에요. 요 6개의 항목만 180으로 줄 간격 넓혀줄 거니까 이만큼이라고 잡았고요. 줄 간격 180으로 바꿔주면 살짝 넓어진 거 보이시죠? 표에 대해서 전체 글꼴이 도둠, 10, 가운데 정렬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만큼이라고 잡아줬고요. 글꼴 맞춰줍니다. 선에 대해서 그리고 면에 대해서 색깔 다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맞춰주면 되겠죠? 일단 제목 부분 요만큼이요 라고 범위 잡으시고 색깔 저희 단축키 아까 썼던 거 기억하시나요? 컬러는 C, 선 모양 라인은 L. 요 두 개 정도는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외워서 쓰시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컬러 C. 채워주는 거 그라데이션으로 채울 건데 시작하는 색깔 그리고 끝나는 색깔 맞춰주면 되겠죠? 시작 색깔은 노랑, 끝나는 색깔은 흰색. 방향을 가로로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가로라고 방향을 맞춰서 설정하시면 색깔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범위를 쪼로록 잡으시고 선 모양 맞춰줄게요. 일단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없는 게 제일 먼저 보이네요. 라인 L 눌러줬고요. 종류가 선이 없어요. 어디 가요? 왼쪽과 오른쪽 여기가 없어요 라고 설정하면 양쪽이 이렇게 뻥 뚫린 거 보이시죠? 전체를 싹 다 잡았고요. 위쪽과 아래쪽은 두 줄짜리입니다. 라인 L 두 줄짜리예요 라고 종류를 골랐고 위와 아래가 그래요 라고 설정하면 두 줄짜리로 바뀐 거 확인되시죠? 제목 부분 여기도 두 줄짜리였었네요. 이만큼이라고 라인 L 아래쪽이 그런 거죠. 우리가 범위 잡은 곳 요 아래쪽에 두 줄을 넣겠다 설정.
결과물과 우리 거는 지금 높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굳이 안 바꾸셔도 상관은 없는데 좀 답답해 보이니까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았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아래로 내려가라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높이 값이 달라지니까 조금 여유 있도록 넓혀줄게요. 한국관광공사 글꼴 궁서의 24 진하게. 그런데 장평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식줄에서 작업할 수가 없네요. 그럴 경우에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으로 갔었죠. 기본부터 확인을 해보시고요. 장평을 120 넙대대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설정 글씨가 좀 똥똥해졌죠? 거의 끝나갑니다. 제일 끝자락에 쪽번호 넣어서 마무리 지을 거예요. 맨 뒤에서 커서 깜빡깜빡하면 쪽의 번호 쪽이라고 하는 메뉴 가시면 쪽 번호 넣으실 수 있을 거고요. 오른쪽 구석에 있으니까 위치도 맞춰주셔야 되겠죠. 번호의 모양이 로마자니까요. 번호 모양을 로마 대문자로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넣어주시면 세 번째 페이지니까 3이라고 인식이 될 텐데 양쪽에 줄표도 있네요. 다시 쪽번호 매기기에서 양쪽에 있는 줄표는 안 넣겠다라고 뺄게요. 그러면 이렇게 3번이라고만 달아오는데 여기에서 4번으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군요. 그러면 새로운 번호로 시작할 수 있도록 값을 바꿔주면 됩니다. 4라고. 저희가 두 번째 문제 여기 그림에다가 하이퍼링크 걸기로 했었죠. 하이퍼링크를 걸 때 세 번째 페이지에 만들어 놓은 책갈피 거기다가 연결시켜줘라 라고 했으니까요. 얘는 이라고 선택했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하이퍼링크, 연결을 어디다가요? 한글 문서, 우리 책갈피 만들어 놓은 관광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넣어줄 거다라고 뿅 찍어주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죠? 다만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림에다 갖다 대시면 링크가 걸려 있으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와요. 클릭하면 저희가 아까 책갈피를 여기다 꽂아놨었죠? 이쪽으로 뿅 하고 이동하는 기능이에요. 쪽번호는 전체에 관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2번 페이지, 1번 페이지에도 번호가 들어가는데 이 친구는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보기에 싫다라고 한다면 그냥 커서는 아무데나 콩 찍어 놓으시고요. 자, 1번 페이지 여기서 이 번호 안 보였으면 좋겠는 걸 쪽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현재 쪽은 감춰주세요 라고 쪽번호를 이라고 선택하시면 이렇게 번호가 안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서 저는 그냥 그대로 작업할게요. 파일 저장할 겁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저장. 시험장에는 ITQ라고 하는 폴더 있고요.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넣으시고 본인의 이름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HWP라고 하는 기본값으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아마도 다음 달부터는 이 친구는 뒤에다가 X가 붙어 있는 값으로 저장해라 라고 지시사항이 바뀔 텐데 아직까지는 HWP 상태로 저장을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 5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꼼꼼하게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